그렇죠.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가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 거점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함께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기자망원경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수네트워크 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네트워크 뉴스 오병종입니다. 자, 무역투자진흥회의 여기서 투자 대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원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만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세부 항목이 무려 152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62개 사업이 있었고 그 안에 바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예. 남해안의 산지한 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바꾸는 국가적 전략 사업이다 하면서 이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한려수도 해안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사업을 남해안의 산지한 섬을 이렇게 이제 관광 자원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했죠. 예. 발표 중에 이제 새로운 명칭도 등장하고 애국의 도시 2개도 등장합니다. 쪽빛 너울길이라는 새로운 명칭, 노르웨이 피오르, 스웨덴 말메 이런 도시가 등장하죠. 예. 정부 계획은 거제, 여수, 통영 이렇게 경관이 우수한 해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또 경남, 거제, 여수, 전남, 고흥 이렇게 483km 길이의 해안 도로를 명품 드라이브 길로 만든다는 거고요. 예. 육로도 연장을 하고 또 바다 섬으로도 연장을 해서 교량이나 바지선 항로를 설치해서 이제 그 길 이름을 쪽빛 너울길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예. 근데 드라이브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닷길, 뱃길, 하늘길도 등장하죠. 해로의 경우는 바닷길은 고흥 녹동항, 남해 미조항, 거제 지세포항 이런 항구에 그 연안 셔틀 크루즈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남해안의 바다와 섬 연안을 자동차로 또 크루즈로 완벽하게 그 커버한다는 야심찬 계획이기도 합니다. 예. 하늘길은 이미 여수에서 국내 최초로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지사 주최는 시장도 경비 시승했다는 소식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8개 시군 품은 1352곳을 테마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인도에서 개발 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착장을 짓는 무인도서법 개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계획이 이제 있는데요. 네, 무인도가 여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무인도서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투기 위험성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계획이 나온 거고요. 또 연안 크루즈는 하루 만에 테마형 섬 몇 개를 순회하는 원데이 크루즈 이런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계획이 사실 이전 정부부터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 계획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늘 문제는 중요한 건 실효성이에요. 실효성 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것은 개발 이익 환수라는 것입니다. 예.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실효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여수 어느 무인도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환수가 되어야 하고 그걸 자본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만 됩니다. 예. 근데 아이템 선정 늦어지죠. 착수 안 되죠. 개발 이익 환수 자체가 없게 되죠. 그러면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계획들은 탁상 공론이 되기가 쉽죠.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 주승용 대표 인터뷰에서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발표가 실효성 면에서는 좀 낮죠. 예. 거기다 현 정부의 어떤 신뢰의 문제, 정책 의지를 추진하는 리더십의 문제, 지금 또 약간 공백의 문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얼마 남지 않는 정부가 그것도 식물 정부가 계획만 열거한 3개월짜리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제 남해안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도, 필요성
이런 건 이제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요. 학자들도 멀리 내다봤을 때의 우리 관광의 확장성, 관광의 미래, 이것은 남해안이고 섬이다, 크루즈다, 뭐 다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남해안을 강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방금 그 말씀했다시피 뭐 남해 남중권이다 할지, 남해안 썬벨트다 할지, 남해안 관광 투자 활성화다 할지,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이름도 다 같이 바뀌면서 남해안 개발 계획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는 어떤 실효성 있는 후속 실천 대안들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현실적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엔 케이블카 사업 분야 얘기를 좀 해보죠. 정부 계획은 결국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다양한 대안으로 케이블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케이블카가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수에서 통영에서 기존 케이블카 사업들을 관광 측면에서 정부는 아주 유효하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케이블카 성공했다. 어디든 해봐라 이겁니다. 앞으로 남해안 곳곳이 어쩌면 우리나라 전국 곳곳이 케이블카 천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 신청만으로도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케이블카를 원하면 원스톱으로 시스템으로 돕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문제일 수 있는 게 서로 지역별로 관광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지 뭐가 좋다 하면 우르르하게 하고 또 결국 모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밖에 없게 되는데 예. 뭐 특히 여수 입장에서 보면 부자 몸살인다고 뭐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해안 관광은 또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규제라고 말하는데 환경을 살려야 됩니다. 예. 환경과 함께 갔을 때 자연을 살리면서 관광을 키워가는 그런 방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부 대책 중에 외국 도시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말메와 피오르인데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오르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피오르도 해안이 있죠. 예.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 말메는 뭐 조선 업체 코스컴사가 대형 크레인을 그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아서 유명한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말메 눈물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막 전국에 생중계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말메는 도시에 불어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선서 터와 버려진 공장지대를 새롭게 정보기술 또 지식산업 기반으로 하는 탄소 제로 도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태양에너지, 풍력 터빈 이렇게 서고 세계적인 또 건축가를 불러서 그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멋진 꽈배기처럼 생긴 건축물. 예. 바로 크레인이 있던 그 자리에 그 건축물을 세워서 거기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예. 남해안에 이제 거제시를 염두에 둔 계획이죠. 자, 거제가 지금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도시가 완전히 침체 국면인데 말메처럼 바꾸겠다. 그런데 이게 관광 계획 속에 산업 구조 조정을 포함시켜서 이게 좀 두 가지가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관광 도시의 변모는 산업 구조 조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제는 앞으로 여수의 미래일 수도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관광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회 시스템의 진화는 모든 분야에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한쪽의 시스템이 약하면 관광도 또 산업의 구조 조정도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해안 관광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사회가 전반적으로 허약 체질이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별로거든요. 거제라는 도시 조선소 쉐락과 함께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먼 미래 화학도시 여수 미래 사실 모릅니다. 예. 여수도 거제처럼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거제를 나무일 보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말메라는 도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사회 전체 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예. 말메는 이제 북유럽 스웨덴에 있습니다. 북유럽 하면 떠오른 게 있죠. 복지죠, 복지. 복지. 예.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변신이 쉬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휴직 상태 쉬거나 직업 없이 대기하거나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도움받고 또 다른 기회 찾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비복지국가는 구조를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조선소 근무하다 회사 문 닫으면 통닭집 하다가 뭐 식당 하다가 부채 쌓이고 그래서 말매라는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자, 오늘 기자 망원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수 네트워크 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